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3%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금요일 날 특이사항이 있었죠. 시장이 반등을 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탄핵 표결이 있는 날이었는데 일단 가결이 됐죠. 자, 근데 시장은 반등을 했어요. 그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해서 보면 탄핵 가결이 됐기 때문에 원전이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보세요. 올해 들어서 코스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여기 12월 초에 비상계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시장이 또 많이 빠졌죠. 여기에 뭔가 부각돼서 그 전엔 시장이 좋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들이 있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어려웠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고가를 찍고 쭉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고 여기서 만약에 하이닉스의 강세가 나오지 않았었다면 코스피는 7월 달까지 강세를 보이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3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하락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8월 달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면서 폭락이 있었죠. 근데 계엄이 터지면서 8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저가를 이탈해버렸습니다. 이때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고 이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이나 아니면 알테오젠 영상에 분명히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개인의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바닥가 나왔다. 근데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탄핵이 가결돼 버렸어요. 가결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내일입니다. 지금 일요일이니까 내일인데 내일이 되면 시장이 안도랠리를 펼칠 겁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었고 그에 따른 매물, 그렇죠? 외국인들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반등 구간을 만들어 갈 거예요. 오히려 정말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시장 측면에서 버텼다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쵸?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바이오, 그리고 조선, 그리고 원전, 그리고 화장품까지 이 4개 업종은 주도 섹터에 포함된다. 근데 여기서 반등을 제일 못한 종목이 원전입니다. 자, 그럼 이걸 보자고요. 윤석열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갔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전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가 윤석열 정부 시기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느냐? 그건 아니죠. 왜? 원전이 한국에서만 원전에 대한 붐이 일고 원전을 다시 가동을 하고 이런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왜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구조, 즉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이 구조에는 무조건 성장이라는 이 기본적인 내용이 깔려 있어야 돼요.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서 그렇죠. 앞으로 좋아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23년도까지 가만히 있다가 24년도 들어서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하고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내고 이런 이유.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24년도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고 상승폭을 상당히 키워간 이유.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두산이 오히려 매물대가 조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 순간부터는 두산보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히려 상승폭이 길어지는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왜? 여기는 영업회사기 때문에 두산은 지주회사기 때문에 초반에 발생하는 이 수익 구간은 훨씬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국에는 대장주가 될 거다. 근데 왜 올해 들어서 두산이 먼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 됐을까요? 시세가 왜 시작하기 시작했을까요? 미국에서 AI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한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정치 불확실성이 주가를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혹시라도 내일 저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가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요. 지금은 애매한 구간이에요. 지금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1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미국에서 SMR의 반등이 나옵니다. SMR이 뭐예요? 뉴스케일 파워예요. 그렇죠?
지금 원전이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다시 하자는 겁니다.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도 뉴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거 맞죠?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임시주총 철회, 기업 날벌에게 사업재편 무산. 여기 보시면요. 쭉 보면 분할합병 계획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매수 청구권 행사에 나설 경우 비용 부담이 상당해졌다. 합병에 따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미친놈들이죠. 미친놈들이에요. 분할합병 계획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나설 경우 비용 부담이 상당해지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 건 지금 그 총리가 맡고 있잖아요. 거부권이 없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 그랬죠. 더 이상 이런 짓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유상증자를 지금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빨리 반영이 된다면 정치적인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정치적인 리스크. 그리고 무엇보다 유상증자 관련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유상증자 관련된 리스크도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굳이 애매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건 당장의 월요일 날 떨어지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시가의 하나고요. 시가 구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고요. 지금 가격대만 아니면 됩니다. 올라가는 부분 확인하고 나서 매수 타점을 잡아도 되고 지금보다 떨어지면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미국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쓰리마일 섬 원전에 대한 그 재가동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미국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기가.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1월 20일부터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은 그냥 다 무시하고 화석연료로만 때울 수 있을까? 이걸로 지금 안 된다는 게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이나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까지 뭐라고 있습니까? 지금 원전 말고 답이 없다. 그렇죠? 근데 원전에 대해서 특히나 SMR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SMR에 대한 설계 부분은 SMR이 맡아요. SMR은 뉴스케일 파워예요. 그럼 여기서 공장을 짓고 그렇죠. 발전소를 짓고 원전을 다시 짓고 이런 부분들 누가 합니까? 그게 두산에너빌리티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건데 첫 번째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된다. 두 번째 두산도 포함된다. 세 번째 우리 기술은 단타를 친다. 딱 요 구조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내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좋다 그래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 무조건 제일 많이 갈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사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우리 기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산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원전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업종에 대해서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목군들을 보면 어때요? 바이오, 조선, 화장품, 원전 이렇게만 본다. 이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종목군들은 모두 시장에 대한 등락 구간. 예를 들어서 시장이 빠졌을 때 덜 빠지고요. 시장이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바이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알테오 좀 보세요. 어떻습니까? 시장이 11월 달엔 좋았나요? 10월 달엔 좋았나요? 9월 달엔 좋았나요? 아니죠. 강했죠. 근데 빠졌습니다. 소송 관련된 이슈가 있긴 한데 그게 실제 벌어진 건 아니에요. 소송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미 가격 반영 끝났어요.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보다 월등히 강했던 건 우리는 가격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바이오 한번 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얼마 빠지지도 않았어요. 장기 이평선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한번 보자고요. 이제 장기 이평을 그 등락하는 그 정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완벽하게 깨져버린 삼성전자 같은 종목 어떻습니까? 장기 이평 여기 있어요. 30% 올라가야 장기 이평인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7만 원 넘어가야 됩니다. 7만 원 넘어가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성장에 대한 부분이 다시 부각돼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이 그렇죠. 네코가 석자인데 떨어지지 않을 뿐이지 추세를 돌려서 올라가는 부분은 다른 이야기다. 이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 구간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보다 강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보다 강했기 때문에 조선 바이오 모두 시장보다 강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험 해소 랠리, 정치 리스크 해소 랠리가 나올 거다. 그리고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게 계엄 상황에 있었을 때 그쵸? 딱 그 주에 12월 3일이 있었던 그 주에 금요일 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굉장히 어려웠었던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12월 6일입니다. 금요일장이 아주 안 좋았다. 시장은 환율에 민감하지만 최근에는 더 민감한 상황이다. 장중 2차 계엄 가능성 그리고 찌라시 탄핵 가능성. 시장은 투매가 나오고 있는데 투매는 절대 동참하면 안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그리고 반등 확인 후에 매매가 필요하다. 지금 반등 확인하는 과정을 보자는 거죠. 제가 그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시면 제가 반등 확인하자마자 바이오를 먼저 매수했습니다. 유한양행,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다음 주에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뭘 산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을 포함해서 두산까지 공략 예정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매매하는 구간에서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면 되고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를 드린 거고 매매를 하면서 성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실제 거래를 어떻게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부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입니다. 실제 매매 구간이 나와 있는 화면이고요. 현대마린엔진, STX 중공업이었습니다. HD그룹에서 인수하면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계속해서 공략한 결과 30%대, 10%대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산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14.7%, 4.5%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시장에 대한 위험이 지금 없어졌어요. 월요일날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 근데 월요일날 혹시라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떨어지는 구간에서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서 그쵸 내가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이 내용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어려운 이 장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무조건 반등합니다. 다음 주에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기보다 급등락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시장 기준에서. 그때 종목별로 상황이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차피 주도주는 정해져 있고 주도주에 맞춰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1월 달에 내가 정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어떤 종목을 보유해야 될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달 그리고 5월과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